네, 오늘 넷킬러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2015년 6월 4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웨비나이고요. 약 5분에서 7분 정도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 오후 3시 6분이고요. 지금부터 바로 모두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돼서 네,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글에서 사내 커뮤니티 사용하기, 즉 게시판 사용하기라는 주제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SNS가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된 지금 아직도 포털이 있는 사내 게시판으로 팀원들과 의사소통하고 있으신가요? 구글 플러스와 구글 그룹스 두 개의 서비스를 비교하면서 각 서비스를 어떻게 사내 커뮤니티로서 운영할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비교해가며 저희 네킬러만의 좀 생각을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 플러스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러스는 흔히들 많이 사용하시는 약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같은 그런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구글의 대표적인 SNS 서비스입니다. 사실 페이스북처럼 그렇게 많은 이용자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은 아니지만 사실 그래도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커뮤니티 기능이 특화가 많이 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럼 커뮤니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내에서 어떻게 구글 플러스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 플러스에 접속을 하시기 위해서는 흔히 구글에 접속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그리드가 있습니다. 그리드에서 플러스를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구글 플러스 혹은 본인의 이름이 있는 여기 링크 보이시죠? 플러스 스미스 플러스 링크 이름을 눌러도 바로 구글 플러스 서비스로 연결이 됩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이 이제 홈 좌측 상단에 보면 메뉴가 있고 홈 프로필 설정까지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먼저 디폴트로 뜨는 화면은 홈 화면이고 전체 친구, 가족, 지인 이런 식으로 메일이 아니고 메뉴를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에서 가장 이용 많이 하시는 기능은 커뮤니티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커뮤니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커뮤니티에는 내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내가 가입한 커뮤니티, 그리고 커뮤니티 찾기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자, 내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자,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계정은 어떤 멜롱닷컴이라는 회사의 어떤 가상으로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어드민이죠. 관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회사의 관리자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사람을 초대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커뮤니티를 만들겠습니다. 회사 안에 커뮤니티로 제한을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회사 바깥 사람까지 모두 초대할 수 있는 전체 공개 커뮤니티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내부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멜롱닷컴으로 제한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어떤 유형의 커뮤니티를 만드시겠습니까? 멜롱닷컴, 멜롱이라는 회사의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가 되는 커뮤니티 혹은 초대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두 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멜롱닷컴 이 회사에 있는 사람에겐 다 공개를 하는 커뮤니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멜롱 커뮤니티라는 이름의 커뮤니티를 만들고요. 자, 그리고 가입 승인이 필요하도록 설정하겠습니까? 두 가지로 설정 가능합니다. 네, 멜롱닷컴의 모든 사용자가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졌죠? 자, 축하합니다. 커뮤니티를 시작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 커뮤니티 이름 그리고 태그라인은 약간 부제, 이 커뮤니티의 부제목 같은 그런 성격이죠. 그리고 태그라인을 작성하고요. 멜롱이라고 작성을 하고 자, 완료. 커뮤니티 정보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링크도 추가할 수 있고 위치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설정한 가입 자격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커뮤니티 삭제까지도 가능합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고요. 자, 변경사항이 저장이 됐고 이 커뮤니티를 공유하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데모 2 다른 직원 한 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받는 사람의 멜롱닷컴 회사 모든 사람들을 초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받는 사람을 이렇게 지정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데모 2
멜롱.com 이라는 제임스 리라는 사람이죠.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고침을 하면 아직은 멤버가 한 명으로 떠있죠? 자, 초대를 받은 제임스 씨의 이메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임스 씨죠? 아직은 초대장이 오지가 않은 것 같네요. 커뮤니티 초대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초대하기. 보냈고요. 메일이 왔습니다. 자, 커뮤니티에 가입해주세요 라는 내용이 왔죠. 자, 커뮤니티 보기를 클릭을 하고 바로 초대 수락을 할 수 있습니다. 초대 수락을 하면 이 커뮤니티에 저는 가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제임스 리라는 사람은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됐습니다. 자, 새로 고침을 하면 멤버 2명이 된 걸 보이시죠? 자, 여기서 새로운 소식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그냥 글만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진 추가 가능 또는 링크, 동영상, 이벤트, 설문조사까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설문조사는 구글 설문조사와 연결되는 내용이고 이벤트는 구글 캘린더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랑 연결이 되고요. 링크에서는 자, 링크를 예를 들면 어떤 뉴스 기사가 있겠죠? 이거에서 지금 현재 메르스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공유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링크를 복사하신 다음에 첨부 링크를 이렇게 붙이시고 자, 받는 사람 멜론 커뮤니티라고 하면 바로 공유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링크가 자동으로 이렇게 연합뉴스라고 뜨고 바로 링크가 인베딩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파일 공유 부분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네, 파일 첨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첨부, 사진, 링크, 동영상 이렇게 쭉 있죠. 여기서 여기는 사진만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뉴스의 링크를 복사한다던가 그런 식의 말 그대로 링크이고 파일은 여기서 첨부는 불가능합니다. 파일 첨부를 하시려면 구글 사이트 기능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구글 사이트에 게시판을 게시하시면 사진뿐만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 그리고 본인의 PC에 저장된 파일까지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이트 내용에 대해서는 끝나고 잠깐 뒤에 번외 내용으로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구글 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신다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사진을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실시간 사진 공유 혹은 동영상 공유가 가능하고요. 자, 설문조사 같은 걸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자, 공유하기 실시간 설문조사 투표도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스미스로 들어와 있는데 제임스로 들어가 보면 자, 새 소식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게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알림 사용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우측 상단에 번호가 뜹니다. 어떤 소식이 올라오는지 번호가 뜨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종 모양이 아닌 숫자 모양이 뜨면 페이스북의 그 뉴스피드처럼 새로운 소식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 좀 보세요. 어디서 만날까요? 이런 내용이 보이시죠? 그리고 메뉴도 이렇게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를 이용하실 때처럼 블로그 이용하실 때처럼 이렇게 메뉴를 나눠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소식, 이거는 모든 전체 게시판 성격이겠죠. 이벤트, 사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메뉴를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커뮤니티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러스에 대한 장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어떤 SNS형,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친숙한 SNS형 커뮤니티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홈 화면에 갔을 때
커뮤니티 내용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약에 어떤 내용을 팔로우한다면 팔로우하는 소식까지 다 나타나게 되고 친구를 페이스북에서 친구 맺기를 하듯이 친구를 맺어주시면 또 그 친구들의 내용도 한눈에 뜨고 그 다음에 친구, 뭐 가족, 지인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이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용하시다 보면 약간 익숙하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글 플러스를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고요. 여기서 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프로필, 본인의 구글 프로필이나 사용자 정보, 그리고 사진은 휴대폰에서 본인 찍은 사진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할 수도 있는 서비스고요. 구글 포토 기능입니다. 구글 포토 서비스가 이렇게 소개가 나오죠. 원래는 이렇게 UI가 이거보다는 좀 더 깔끔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UI가 훨씬 더 깔끔한 모습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얼마 전에 또 업데이트가 있었죠. 구글 드라이브에서 5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구글 I/O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사진을 업로드를 할 때 16픽셀, 제 기억으로는 16픽셀이었던 것 같습니다. 16메가픽셀이겠죠. 1600만 화소 카메라 파일까지 여기 구글 플러스에 업로드를 할 때 모두 무료로 업로드를 할 수 있다는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2048 곱하기 2048 크기까지밖에 안 됐었는데 픽셀 기준이죠. 이제 1600만 화소까지 지원을 해서 사진을 모두 무료로 용량에 제한 없이 넣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구글 플러스는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거든요. 구글 안드로이드에서도 제공이 되고 그리고 iOS에서도 제공이 따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이용을 하실 때 어플리케이션을 쓰실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글 플러스만의 장점입니다. 질문을 주셨는데요. 핸드폰 사진을 포토로 백업되면 핸드폰에는 같은 사진이 두 개가 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글 포토로 백업하면 핸드폰에는 같은 사진이 두 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핸드폰에는 하나가 이미 핸드폰 드라이브, 휴대폰 안에 드라이브가 있겠죠. 컴퓨터 하드디스크처럼 거기 하나가 저장이 되고 안드로이드 폰으로 보면 갤러리에 들어가 보시면 폰에 저장된 파일이 보이세요. 그 갤러리에 저장된 건 하나고 사본이 따로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백업을 했을 때 업로드가 되는 공간은 휴대폰의 용량이 아니고 클라우드 공간입니다. 구글 드라이브 클라우드 공간입니다. 그래서 원본과 사본, 사진이 두 개가 휴대폰에 저장되는 건 아니고 하나는 휴대폰에, 백업된 건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방식입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리고 다음 구글 플러스 이후에 제가 설명드리기로 했던 그룹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룹스는 마찬가지로 접속하는 방법이 여기 구글 앱 박스에서 클릭을 하시고 내려보시면 그룹스 내용이 있죠? 그룹스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그룹스 서비스 접속이 가능하시고요. 자, 내 그룹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룹이 있습니다. 6월 4일 테스트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고, 자, 이것도 지금 제가 테스트로 한번 게시물을 올려봤었는데요. 일단 그룹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룹스는 원래 그룹 이메일을 통해서 그룹 이메일에 이 그룹스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모두 같은 메일에 내용이 전달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어떤 알리아스, 그룹 이메일 형태로 구성이 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정말 트레디셔널하죠. 사실은 전통적인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룹스는 따로 어플리케이션이 있지도 않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있지 않아서 groups.google.com 이렇게 브라우저에 치시면 옛날 그룹스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그룹스를 커뮤니티로 사용하시기에는 약간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좋은 점은 구글 플러스보다는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국 형태죠. 게시판 형태로 정말 말 그대로 게시판 형태로 내용을 주고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그룹스의 내용이 이메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메일로 실시간 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룹스를 커뮤니티, 게시판 수단으로 이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원을 추가하시려면 자기 본인이 만든 그룹스의 관리 메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관리 메뉴로 먼저 들어가셔서 회원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지금은 데모2 멜롱닷컴이라는 제임스 씨를 제가 초대를 했는데, 자, 회원 초대를 하려면 여기 회원 초대 혹은 바로 회원으로 추가 두 개의 메뉴를 이용하셔서 회원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회원으로 추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바로 회원으로 추가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의 메시지도 뜨죠. 스팸 메일 발송에 사용하면 계정 사용이 정지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하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만 추가하세요.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강제로 어떤 강제 소환 같은 거죠. 강제로 그룹스에 초대할 때 이 기능을 쓰시고, 자, 회원 초대를 누르시면 초대장을 발송하고 그리고 그룹스에 초대하는 방식입니다. 자, 저는 미리 제임스 씨, 이 데모2라는 사람을 추가를 했고요. 이 두 사람이 여기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스미스 씨죠. 스미스 씨가 새 주제를 클릭해서 제목을 첫 인사 내용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파일 첨부, 참조 추가 이렇게 가능하고, 참조 추가 같은 경우에는 자, 구글 웹 검색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미지 검색, 동영상, 블로그 내용, 이렇게 참조,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 파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참조 내용으로 올릴 수 있는 거고, 파일 첨부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 파일을 선택해서 업로드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아까 파일 첨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참가자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파일을 첨부할 때는 구글 그룹스가 훨씬 더 나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도 있지만요. 자, 저는 스미스입니다 라는 내용을 올렸고요. 자, 게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주제 게시 중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내용이 업로드가 되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네요. 보통 이 정도까지 걸리지 않는데 잠깐 다시 해보겠습니다. 올라갔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미스입니다. 두 개의 내용이 다 올라갔고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미스입니다. 두 개 올라갔죠? 이게 상대방에겐, 이 그룹스에 소속된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룹스 화면으로 들어가면 제임스, 이 사람이 가입한 6월 4일 테스트 그룹이라는 게 보이죠? 자, 읽지 않은 메시지로 이 두 개가 뜨고 있죠? 읽지 않은 메시지로 뜨고 있고, 자, 들어가서 이렇게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읽고 댓글을 달 수 있고요. 이렇게 게시를 하면 상대방의 글에 이렇게 댓글 형태로 게시물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화면에 다시 가볼까요? 새로 고침을 하면 아직까지는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이게 이제 됐네요. 방금은 조회수가 0으로 떴었는데, 자, 데모2라는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남겼고요. 그리고 이메일 화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룹스의 아까 최고 장점을 이메일과의 강력한 연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구글 그룹스가 원래 그룹 이메일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댓글을 달았을 때도 바로 내용이 이렇게 발송이 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제임스 화면으로 넘어가 보면 제임스의 지메일 화면을 보면, 자, 스미스입니다. 아까 제가 구글 플러스에 어디서 만날까요? 했던 이런 내용도 다 이메일로 업데이트가 오게 되죠. 이메일을 이렇게 구글 플러스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어떤 서비스의 본질입니다. 구글 플러스 서비스의 본질, 그룹 이메일을 위해서 태어난 기능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두 가지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러스와 그룹스. 여기서 바로 스미스입니다라는 내용에 이메일로도 답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답장을 하게 되면 보내기 됐고, 그리고 다시 스미스에게 돌아가 보면 아직까지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죠. 여튼 이메일로 답장을 보내도
상대방의 이메일에 등록이 되고 회신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룹스 내용에도 업데이트가 있게 됩니다. 자, 스미스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답이 안 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메일로 답장을 보냈을 때도 이 그룹스에 답글 형태로 등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룹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그룹스 운영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 여기 관리 부분에 들어와 보시면 역할 권한이 있습니다. 역할 권한 중에 권한을 클릭하시고 기본 권한 설정창에서 권한 설정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제 보기 같은 경우는 그룹스에 올라오는 모든 게시물들을 볼 수 있게 하는 읽기 권한이고요. 그리고 게시는 쓰기 권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그룹을 여기서 만약에 전체 공개를 해버리면 이게 그냥 멜롱이라는 회사 안의 그룹스가 아닌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그룹스에 있는 내용을 모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룹 관리자만 보게 할 것인지, 그룹의 모든 회원을 보게 할 것인지, 혹은 모든 조직 회원만 보게 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적으로 잘 운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쓰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간혹 이제 사용자들과 어떤 회사에서 사용자들과 서포트 채널 같은 걸 그룹스를 사용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회원들이 이 그룹스로 보낸 내용이 메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라는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 전체 공개를 해놓으시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글을 쓸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외부로 공개하는 그룹스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 공개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만약에 내부적으로만 사용하시는 그룹스라면 이 전체 공개를 꺼주셔야 되고요.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넷킬러 웨비나 채널이 있죠. 자, 여기 비디오 채널에 들어오시면 여기 구글 그룹스 활용법이라고 해서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초대장 링크를 타고 따라 들어오시면 초대장 링크에 보시면 그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플레이리스트를 쭉 내려보시고 이렇게 구글 웨비나 그룹스 활용법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플레이리스트가 이렇게 있고요. 총 7개의 비디오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외 내용으로 아까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사이트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이트 도구 같은 경우에는 지메일 화면에서 구글 앱박스에서 사이트 도구 클릭하셔서 들어가실 수 있고 자, 이런 테스트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지금은 이 사람은 관리 권한이 없네요. 제가 관리 권한이 있는 계정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C레벨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페이지 수정, 우측엔 페이지 만들기 두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페이지 만들기에 들어가시면 자, 웹페이지, 공지사항, 자료실 목록, 시작 페이지 총 5가지의 템플릿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자, 자료실 형태의 어떤 게시판을 만드시면, 페이지를 만드시면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료실 페이지라는 페이지가 이렇게 사이트에 생겼죠. 그러면 여기에 파일 추가는 컴퓨터에서 업로드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링크 추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드라이브에서 추가,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처럼 운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각 게시판에 대한 성격, 사이트 운영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구글티 웹이나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사이트 내용을 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웹이나 여기까지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